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지난주 금요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하여 제31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我宣布成都第31届世界大学生夏季运动会开幕。 지구촌 최대 대학생 스포츠 축제가 시작된 거죠. 올해는 2021년 예정되었다가 방역 문제로 두 차례 연기되어 2023년에서야 개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막식을 인터넷으로 봤는데 아무래도 요즘 여러 가지 내후 외환을 겪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자신들의 건재함을 알리고 내부 단속을 위해서인지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중국은 각종 규제를 강화합니다. 차량 순번제 운행, 전용 도로 지정은 기본이고 특히 매춘 같은 풍기문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매우 강화합니다. 해외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이렇게 당 지도부가 움직이면 테슬라 자동차 소유주분들은 좀 불편해지죠. 보안상의 문제로 테슬라만 주요 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딱히 이번에만 그랬던 건 아니고 다른 중국의 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민들의 다른 카메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 경로가 촬영되는데 굳이 테슬라만 통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당일에 맑은 하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늘도 맑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중국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당장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주장들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청년 실업률은 4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은 1291만 명, 대학 졸업생들은 1158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전체 대학생 숫자는 무려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고학력자들을 위한 고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겠죠. 중국은 근 20년 동안 인프라 투자, 소비, 부동산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왔지만 올해는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원인으로 올 상반기 겨우 5%의 성장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 10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저는 중국 경제가 이미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가 중국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았나입니다. 이 사진은 몇 달 전 중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사진입니다. 저 남성은 중국 석유 자회사의 사장이고 여성은 같이 일하는 동료입니다. 다른 도시로 업무상 출장을 가서 저렇게 손을 잡고 연인처럼 다녔는데 하필이면 번화가를 촬영해서 올리는 인터넷 방송에 잡혀서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석유는 중국 가보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회사죠. 기업 로고가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이런 기업은 수입한 에너지에 이익을 붙여서 소매로 팔기 때문에 비록 성장은 느리지만 매출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전혀 없는 근무하기에는 매우 좋은 회사죠. 이 영상은 지난달 중국 석유에서 단 한 명을 채용하는데 무려 470명이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베이징 칭화대학교는 물론 세계 명문대 출신의 석박사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시대에 어렵지 않게 중국 석유에 입사했던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이제는 고위층이 되어 자신의 부하인 미녀 여직원과 불륜 로맨스를 즐기는 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이며 노력을 한 중국 청년들은 입사조차 쉽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장진위는 일명 공안의 꽃으로 불렸습니다.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공안 인터넷 뉴스의 리포터를 하면서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지나쳐서였을까요? 돈 많은 한 사업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졌고 순식간에 모든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리꾼들의 글에 따르면 사업가는 영상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막대한 보상금을 제공했으며 그녀는 돈을 받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한 교사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이 유출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진이가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사업가와 관계를 끝내려 했고 이에 분노한 사업가가 고의로 영상을 퍼뜨렸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는 합니다. 장진이는 이제 겨우 20대 초중반이기에 벌써부터 자신의 신체를 무기로 남자들의 돈과 인맥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는 정당한 노력
노력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 어린 여성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파니밍은 1958년생으로 올해 65세입니다. 그녀는 최근까지 산동대학교의 총장이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쉐반이라는 학교 친구 맺어주기 활동을 도입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을 통해 좀 더 쉽게 중국에 적응하고 중국 학생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이기는 한데 상동대학교는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중국 학생은 여성이 우선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외국 학생과 중국 여대생을 매칭시켜 주는 거죠. 처음에는 1대1로 매칭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는 중국 학생 3명이 외국인 유학생 1명과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왜 산동대학교에 그렇게 많은 흑인 남자 유학생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도의 문제는 공부 외적인 면에서도 유학생들과 친구처럼 같이 시간을 보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유학생이 중국 학생에게 불만을 제기하면 학교는 학생의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학점을 공제했다고 합니다. 유학생들은 심심하면 중국 여대생들을 한 명씩 부르면 되는 거죠. 오전에는 A하고 같이 공부하고 오후에는 B 데리고 영화 보러 가고 저녁에는 C 데리고 술 마시러 가는 거죠. 대학교가 어린 중국 여대생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봐야죠. 유학생은 손님이다, 잘 대해줘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처벌하겠다.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유학생들과 원치 않는 관계를 맺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활동은 중국 사회에 큰 비난을 받게 되어 폐지됩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 배경으로는 총장이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중국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자 중국 여학생들을 유학생들을 위한 제물로 제공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중국의 청년 세대들을 이용한 것일까요? 문화 대혁명 알고 계시죠? 기간은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의 큰 실패로 인해 권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이자 당시 젊은이들을 홍위병으로 만들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적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독재를 강화했던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식인들을 때려잡으니 모든 교육기관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왕이 외교부장이 1953년생입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1966년에는 13살, 끝난 1976년에는 23살이었겠죠. 즉 그는 13살부터 23살까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하나도 못 받은 겁니다. 1978년이 되어서야 베이징의 한 외국어 대학에 입학합니다. 입학 당시 25살이었는데 26살 이상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학교 입학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1년만 더 늦었으면 왕이 외교부장의 인생은 지금하고는 매우 달랐겠죠. 그는 운 좋게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된 교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뭘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최근 중국은 외교부장과 인민은행장을 갑작스럽게 교체했죠. 친강 외교부장의 사건이 너무 임팩트가 커서 좀 묻히긴 했지만 인민은행장 역시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번에 이강에서 판공성으로 교체되었죠. 1958년생인 이강은 베이징 대학교도 다녔었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근무도 했었죠. 모든 인민은행장 중에서 가장 실력 있고 국제화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후임 판공성은 언론에서는 중국 인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만 보도하는데 처음에는 전문대를 다녔죠. 전문대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1987년 인민대 석사, 1990년 박사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어떤 대학교를 입학했는지보다 그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명문대 나왔다고 업무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잘 배운 사람하고 주로 현장에서 배운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제 생각에는 이강은 완전 미국파라서 이제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국내파이면서 말 잘 듣는 판공성으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학업 수준이 그렇게 깊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외교장관, 인민은행장 모두 실력 위주라기보다는 시진핑 주석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용되고 있습니다. 즉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계속 국가의 중책을 맡게 되는 거죠. 문제는 계속 이렇게 인사를 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해외로 빠져버리거든요. 권력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좀 나빠도 충성심 높은 사람들이 다루기 쉽겠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망치게 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실력으로 노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그런 좌절감들이 결국 모이고 쌓여서 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중국 청년 세대들이 다시 자신들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들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